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이제 그 정선 전시 문중 중에서 체면공파 쪽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 정선 전시가 전체 그 전시 중에 가장 큰 대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계보도를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 환성군 숫자 할아버지 이하 이제 그 8세 선자 할아버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선군이고 이제 덕관은 중시조입니다. 신라 성덕왕 때 정법함서를 하시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16세 잘 아시는 이제 고려 삼춘공이 있습니다. 그 정선군으로 되신 그 이갑하고 그 다음에 축성군에 봉해진 의갑, 그 다음에 천안군에 봉해진 납, 이분들이 이제 계곡 공신이고 충렬공, 충강공, 충달공 그렇게 호칭되어 있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16세 정선군 이갑 자손으로서 쭉 직계가 내려오고 있는 형태고요. 그 정선 전시가 문중이 많이 있는데 전체 이제 정선 전시로 보게 되면 지난번 우리 수철 회장님이 제시했던 그 통계청 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전체 전국적으로 44,300여 가구에 약 한 14만 명 정도가 정선 전시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 전체 전시의 약 29%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의 그 본관을 정선으로 하는 정선군의 6파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정선 전시 대종의 자료에 나와 있는 체면공파, 그 다음에 성능군파, 이마군파, 상호군공파, 복야공파, 판서공파 이렇게 6개 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정선을 본관하는 체면공하고 성능군 집이 아마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정선 전시 각 파별로 그 시향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선자 할아버지 시향은 잘 아시다시피 음력 9월 15일 날 가운정선에는 서운제에서 모시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체면공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우자 화자 어르신 그 시중공, 다른 또 대작공으로 칭하고 있는데 그분은 9월 16일 날 강원도 정선 용탄위에서 모시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는 체면공은 오자 윤자로 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력 9월 16일 날 강원도 정선 서운산에 지금 공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원군, 그 휘영보, 그분도 서운산, 그 다음에 성능군, 휘윤장, 그분도 음력 9월 15일 날 강원도 정선 서운산에서 시향제를 모시고요. 그 다음에 또 후성능궁에 용자, 휘가 용자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 11월 첫 월요일 날 경기도 시흥에서 진행한 걸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면공의 그 현손인 사락정공이라고 경남 거창에 있습니다. 그분은 휘자가 철자인데요. 음력 10월 10일 날 경남 거창 영성에서 시향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체면공파의 유래와 현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조고 되시는 분이 이제 우자 화자 할아버지입니다. 이제 도시조로부터 27세시고요. 고려 삼중대강 문화시중 평강사를 하셨고 저들 별칭을 시중공이라 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은 외자로 군자 할아버지입니다. 28세시고요. 고려 그 봉익대부 삼사좌사 문충보절 보리공신이고 이분은 그 평강공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군자 할아버지는 이때 제가 후기를 해놓은 것처럼 삼중대강 찌밀직 사사 화원군 충원공 권중달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마사이입니다. 마사이고 목은 이색과 동서시간입니다. 특히 그 맞동서이기 때문에 어디 보면 체면공 할아버지의 그 이모부가 목은 이색입니다. 그렇게 이제 좀 유명지사하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참고하시면 참고란에는 조고, 그 우자 화자 할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인 순자 할아버지가 공조판서를 하셨고 성산백으로 봉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우자 화자 할아버지의 세 번째 아들인 성자 할아버지, 이 성자가 굉장히 좀 희귀한 성이 돼가지고 제가 한문을 포기를 못했는데요.
오늘 그 평강백에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28세 손이고 문화시중 평강사고 그분의 아들인 그 29세 손 빈처 할아버지가 평강백으로 봉해 지었습니다. 그렇게 분파가 되어 나왔다는 걸 아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파시조는 뭐 파승으로부터 29세 손인 최명공 휘자 오륜 할아버지신데 고려 충수왕조에 1334년에 태생을 하셨고 그 돌아가신 연대는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자료에 보면 세종조 연간인 1403년에서 1424년 그 연간에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 것은 전법 판서로 보통 칭함하고 있는데요. 진현관 대제학, 익찬공신, 광정대부 전법 판서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뭐 외직과 내직을 부기를 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벼슬을 하셨고 굉장한 어떤 고려 말에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요 행장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나옵니다만 고려 말 도문동 72현 중에 한 분이고 특히 벼슬을 안 하시고 불사 이군해가지고 절이 충신입니다. 이태조가 모시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이씨 조선에 반대하는 팔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본향 안치등이라는 그런 일종의 형벌 아닌 형벌을 내려서 송도에서 6분의 동지 칠현이라고 하는데요. 김충환, 고천우, 이수생, 변규수, 신한, 김희 이런 6분하고 저희 오륜 할아버지하고 7분이 다음으로 정선에 은거했습니다. 그래서 서운산에 그래서 거기를 거칠현농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가면 낙동리에 고려 유신 7현비에 7분의 고도가 송도죠. 송도 회고시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굉장한 고려의 충신들입니다. 또 특히 이 오륜 할아버지는 정선 아리랑의 시원이 된 도원 가옥이라는 것을 작식을 하셨다고 전해오는데요. 제 자료에 보니까 도원은 정선의 별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음 장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륜 할아버지 최명공은 두문동 서원하고 서산서원에 이제 봉안에서 배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산서원은 제 고향입니다. 경남 함양 서하면 봉전이라는 데인데요. 옛날에는 명칭이 안의라고 칭했습니다. 거기에 서산서원이 있는데 대원군 때 이제 그 서원이 다 철폐됐다가 최근에 2016년 올해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문화재 어떤 복원사를 일환으로 해가지고 서산서원이 복원돼가지고 서산사로 지금 이제 봉안에서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명공의 이제 아들분이 4분이 계시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파가, 4파가 칭해지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장자는 맹자, 겸자 할아버지고 합천군수를 해주고, 저희들 명칭으로는 상호군 파로 호칭을 하고 있고요. 경남 거창이나 함양에 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숙자 겸자 할아버지는 숙성 현강하셨기 때문에 현강공파라고 칭하고 있고 정선이나 강릉 대구 등지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유자 겸사 할아버지는 통청 군수로 해서가지고 군수공파 강릉, 원성, 청원, 울진 등에 분포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인 개자 겸사 할아버지는 상주 목사에서 목사공파라고 칭하고 있는데 합천, 삼가, 함양 등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명공도 그 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장자인 맹자 겸자 할아버지 후손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분에 대한 후손들 유명한 분들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해가지고 오늘 자료에다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분 대단히 죄송하고요.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히 또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다 못해가지고 일단 오늘 밑에 언급하는 현조들은 장자인 맹자 겸자 할아버지 후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공 오세손이 현손자인 사락정공 휘철자 할아버지는 동직남 충무의 부사직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퇴계 이황의 처외숙이고 기묘 4화 때 벼슬을 버리고 이 고향 거창 영성에 은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분은 굉장한 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계가 이 자기 처외숙인 이분을 방문해가지고 사락정이라는 정자의 명칭을 붙여주고 시와 설을 지어줬다고 하고 있고요. 사락이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농사어초입니다. 농사는 농사 짓는 것,
그 다음에 누에 키우는 것,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것, 나무 하는 것, 이것을 사락이라고 칭하는데 이 사락을 세계 이황이 붙여줬고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사락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창군 마리면 영성 마을에 그 영성 서원이 있는데요. 거기 송매사에 태계 이황하고 그다음에 동충당 송중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세 분을 이 영성 마을의 서산서원 숭례사에 지금 배양을 하고 시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그 당시에 나름대로 뭐 대단한 그 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8세소는 이제 명칭이 이제 화림제공인데요. 피자는 시자 석자하고요. 그 가선대구 동지중축 부사로 하시는데 제 고향인 경남 함양 서하에 그 거연정이라는 아주 멋진 정자가 있고 그 후손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11세소는 이제 삼위당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휘는 우자 석자고 이분은 충신입니다. 충신이고 순조실록에 충신정직질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영조 때 그 무신년 이때 그 이인자들 아시죠? 이인자 정의량이 엄청난 그 큰 난을 별난을 일으켰는데 그게 무신년입니다. 그때 그 난을 정의량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충신으로 봉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그 휘 택자 인자 할아버지는 효자로 지금 칭해졌는데 영조조의 효장을 받았고 그 명정 복호라는 것은 지금 쓰지 않는 용어인데 조세나 부역을 그 면제하는 그런 것을 국가에서 부여해가지고 효자로 칭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손부인 그 분성허 씨는 연료로 그래서 순조실록에 연료정리자라도 연료정령문이 지금 고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충신 효자 연료가 3대에 걸쳐가 조금 나와가지고 충혈이 나와가지고 저희 고장을 그 조선의 그 유명한 문신인 금곡 송래희 선생이 삼강동이라고 이제 칭을 하고요. 큰 바위에다가 삼강동이라는 본인이 그 글자하고 그 다음에 세 분의 그 조남을 음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 큰 바위가 전해가고 있고 그 동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손에 이제 의병장에 한 분 나셔가지고 1900년대 초에 의병장을 활동하셔가지고 국가 독립유공자로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세 번째 페이지는 뭐 워낙 최명공이 무기가 있으신 분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 돼가지고 그분에 관련되는 좀 특별한 것을 제가 하나 발췌했는데요. 일단 그 거치련동에 서운산에 은거를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그 송경, 송도를 바라보면서 읊은 시입니다. 회고시입니다. 회고시인데 그 옆에 이제 번역문 그대로 있으니까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종의 그 중국에 있는 백의 숙제를 뭐 그대로 따랐던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도원가구가 설명드리는데요. 이 보시면 좀 특이하죠. 우리가 보는 그 아리랑하고 그 유사한 표현이 돼 있죠. 보면 아라이 아나이요 아이랑 고개로 넘어간다. 요즘 말하는 건데 그게 한문으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번역한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선 아리랑이 좀 시원이 됐다는 그런 게 좀 전해지고 있고 이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아마 자세히 보시면 지난 그 정보 113호에 그 전성표 고문께서 마침 그 최명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업적하고 발자취를 실었던 기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좀 더 최명공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고해놔서 지난 바로 직전 정보입니다. 그 정보 113호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런 자료들은 제가 그 정선전시 최명공파 파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건데 사면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최명공하고 그 아버지인 분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인 우자 화자 할아버지 세 분의 실기 행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을 저희 문중에서 2009년도에 발행을 했는데요. 한 분이 굉장히 희생을 해가지고 좀 온갖 그 전국에 있는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이 사면실기에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사각정 철자 할아버지를 모시는 영성서원의 그 서원지가 또 나와 있는데요. 그 사락정 문중에서 나왔습니다. 13년도에 발행되는데 그런 자료에서 전부 다 제가 발췌를 했고 그 외에 저희 고향인 경남 해남도 군지하고 그다음에 향교가 있습니다. 그 향교지에도 이런 자세한 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제가 시간이 되시면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면실기라는 책인데요. 이 실기가 이제 아까 우자 화자 할아버지하고 훈자 할아버지하고 최명공하고 세 분의 행장과 모든 관련되는 자료를 다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제가 이제 저희 고향에 있던 수산서원에 발행한 소는 최미의 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뒤에 이제 영인본이 여기 뒤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게 이제 원본이 하나 있어요. 그런 이제 행강이 있어가지고 기록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절실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농사 쪽 사각정에 관련되는 영상서원지인데요. 이 책이 좀 과거에 전해오던 그 서원지에다가 그 보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강을 많이 넣었고 필요하면 한문을 번역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손들에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예예예. 두문동 예. 여기 서산서원은 함양인데 예. 두문동 위치가 이게 원래 그 개경에 있었답니다. 있었는 데는 지금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앞에 예.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백제 개국 10제 공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예예. 정말 이번 시제에 모두 참여를 해보시면은 이번에 제례위원회에서 충분을 쓸 때 공신으로 쓰지 않고 예. 원훈으로 쓰도록 원래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결정을 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공신은 어느 시대든지 중앙기관에 있을 수 있는데 원훈은 개국할 때만 예. 이제 있을 수 있는 분이고 예. 또 그건 일반적인 신화가 아니고 제후로 공해진 분이 예. 원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표현을 할 때도 앞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끝에 20세 손이라고 해놨네요. 네네. 그래서 요 새하고 새손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이걸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은 시조가 1세 같으면은 2세는 2세손이냐 1세손이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할 때 시조가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49인데 만약 세손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두 번째가 1세손, 2세손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가 이제 그거는 제가 그런 대자 쓰면 1대손, 2대손 쓰거든요. 대자는 그게 맞는데 세손은 아예 처음부터 1세부터 있기는 그대로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간 우리가 한번 그거 몇 번 여기에 우리 자료에다가 누가 올려놓은 그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 내가 확실치가 않은데. 제가 옛날 자료를 보니까 몇 세손이라는 표현을 있고요. 몇 대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한데요. 몇 대손은 맨 위에 또는 0대로 치고 1대, 2대, 3대 내려가는데 세손은 그냥 위에부터 1 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몇 대조까지 올라갈 때 되잖습니까? 내가 0이고 1로 가면 아버지가 이제 1대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하나 빼가지고 1대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 문헌에 보니까 되게 그렇게 표기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한번 요약 정리를 해서 통일제도로 한번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중앙정치에서 뭐 전체니까 우리 행정부회장님이 그 부분 종합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로 예.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최명공의 그 차자, 3자, 4자 후손에 대한 걸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못해가지고 혹시 오늘 후손이 계시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필요하면 그분도 또 그런 조상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